네, 한 주 빠졌죠.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 나이가, 고비고비 넘어갈 때마다 아프다고 하죠. 이제 저도 한 고비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래 좀, 몸이 안 좋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기력이 딸린다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 근래 제가 조금, 많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밥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움직이는 것만 많아서, 지난주에 거의 누워있다시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요.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 나이가 먹는다는 거. 그게, 슬프지 않았거든요. 지나온 세월을 다시 살으라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었다는 게 그렇다지 싫지 않았는데 자꾸 아프니까 나이 먹는 게 싫은 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많이 신경 쓰시고요. 어, 아침에 어제는 비가 안 왔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새벽에 한 4시 반쯤 일어났는데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당차게 밖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아들한테 엄마 운동하러 간다? 그랬더니 비 오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 걸 알았는데 네, 저질 체력이라서 운동이라도 좀 꼬박꼬박하고 밥도 하루에 3끼, 지금까지 하루 한 끼 정도 먹고 살았는데요. 이제 하루 3끼를 먹어보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하루 3끼를 꼭 챙겨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2끼밖에 못 챙겨 먹은 것 같아요. 어, 음, 어, 네. 그래서, 요즘 날이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운 듯 한데요. 낮에는 굉장히 또 덥더라고요. 그래서, 일교차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많이 조심하세요. 몸이 아프니까 정말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 잘 챙기시고요. 건강하게. 네. 이번 한 주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 잠깐 하고 이번 주 방송 들어갈게요. 지난주에 세상의 법칙, 님비 현상 했었죠. 님비 현상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요. 쓰레기 처리장이라던가, 어, 가족 추모공원 하수 처리장, 그리고 원자력 폐기물 처리장,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 또는 지난번에 그것도 있었었죠. 2030 청년 아파트 하는 것도 반대였고, 뭐, 어린이집 들어오는 것도 반대였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들, 땅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걸 반대하는 현상, 이거를 님비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공공에게 이익은 되지만 내가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이를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님비 현상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그랬죠. 님비 현상의 반대. 우리 지역에 유치해 주세요 하는 거. 뭐 특히 올림픽 때 우리 지역에 올림픽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월드컵 때도 우리 지역에서 월드컵 개최할게요. 이러면서 축구장 막 여기저기서 지어놨던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서로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유치하려고 많이 하죠. 엑스포 같은 거. 그런 거는 핀피 현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 기억하시고 계시죠?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별풍당당님 오늘도 별풍선 잔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저희 했던 거, 대물림. 저도 이거 몰랐었다고, 헷갈려 했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대물림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물림일 것 같은데, 대물림이라고 했죠. 대물림. 사물이나 가업 따위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 그걸 대물림한다고 하고, 되물림이라는 말은 없는 말, 틀린 말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 한번 만화를 보시고 한번 되새겨 보시라고요. 되새겨 할 때는 되입니다. 돼. 자, 이렇게 해서 이 되물림이 아니라 밑에 있는 대물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번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요번 주 방송도요, 챕터 1부터 5까지. 네.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요번 주가 19회차거든요. 저희 방송이.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20회차인데요. 20회차까지는 하고 21회차부터서는 조금 목차를 바꿔보려고 해요. 빠질 거는 빠지고, 새롭게 들어올 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챕터에 약간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네. 요번 주 방송은요, 첫 번째, 동화 같은 정책 자금이죠. 요번 주 동화 같은 정책 자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여러분들도 이 동화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 보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거위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 노부부죠. 노부부가 거위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거위가 어느 날인가부터서요,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황금알을. 그래서 이 부부가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러면서 황금알이라고 아주 좋아하죠. 놀라움과 좋아함과 이럽니다. 쿠키님 반갑습니다. 네,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별풍선도 날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네.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날마다 이 거위가 이제 그때부터 날마다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집에 많이 보탬이 됐겠죠. 그래서 날마다 한 개씩 낳는 이 거위를 보면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꼬셔요. 할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하나씩 낳는 걸 보니까 거위 뱃속에 이 황금알이 많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거위 뱃속에는 이 황금알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감질맛 나게 매일 하나씩만 얻을 게 아니라 낳는 걸 이렇게 가질 게 아니라 거의 뱃속을 이렇게 하면 뭐 할 거다? 황금알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러면서 한꺼번에 꺼내자 해서 두 부부가 결정을 내립니다. 한꺼번에 꺼내기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뱃속에 이 황금알이 잔뜩 있다가 날마다 하나씩 이렇게 낳는 걸까요? 우리 닭 이렇게 보면, 암탉 보면 안에 달걀집은 있지만 달걀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황금알도 날마다 조금씩 하나씩 생겨서 낳는 걸 텐데 아무래도 어리석죠? 결국 거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뱃속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노부부는 굉장히 놀랐죠.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땅을 치고 한꺼번에 몽땅 얻으려다가 아예 전부 잃어버린 거죠. 좀 어리석다고 봐야 되나요? 욕심이 많다고 봐야 되나요? 하긴 그렇죠.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리석어지는 거죠. 욕심을 내다 보니 현명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을,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씩 하나씩 주는 그 작은 달걀, 황금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한 방을 노리다가 거의마저 잃어버린 어리석은 부부죠. 그런 것처럼 그 멘티 기업들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과제도 있고요. 과제들을 보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보면요. 금액이 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작은 것도 있죠. 그리고 금액이, 작고, 크고, 중간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정부에서 주는 출연금은 정말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근데 금액이 작다고 해서 이렇게 싫어하는 멘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5천만 원, 1억 주는 거 안 할래. 금액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뭐 5억, 뭐 1년에 5억, 2년에 10억 이렇게 주는 거, 금액이 큰 거 하고 싶어. 큰 거. 그런데요. 금액이 크고 큰 거를 할 수 있고 작은 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내 맘대로 기업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규모라던가 종업원 수라던가 그리고 연구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라던가 연구원의 수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템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과제가 달라요. 할 수 있는 과제가 다른데 무조건 금액이 큰 거 그리고 규모가 큰 거 이런 걸 하고 싶어 이런 것들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요. 포기하지 않고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가다 꾸준히 해가다 보면 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큰 게 아니라. 그리고 동시다발 전략이라고 작은 것도 하고 큰 것도 하고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금액에 상관하지 않고 동시다발로 전부 다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전부 지원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그 협회 R&D 지도사님들은요,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이 과제에도 놓고, 이 과제에도 놓고, 이 과제에도 놓고, 금액이 크고 작고를 따지지 않아요. 가능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그 큰 금액이 선정이 되면 좋지만, 작은 금액이 선정이 돼도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일단 집어넣고 과제에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금액이 작은 것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작다고 해도 5천이에요. 최하가 5천만 원, 1억. 작은 돈인가요? 다른 사람 그 누구도 그 돈을 주지 않아요. 우리 기업이 그만큼 멘티 기업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작은 금액을 받다 보면 큰 금액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경험도 없이 그냥 무조건 큰 금액 이것만 원한다고 해서 덥석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도 소중하게 감사할 줄 알고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큰 금액의 지원 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멘티 기업들 중에 우리는 큰 금액만 할 거야. 이런 기업들은요. 아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작은 금액의 지원 사업 마저도 못하고 아직도 그 지원만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과제에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그것도 소중하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빨리 그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늘 허리에다가 이렇게 실 메워가지고 옷을 꿰맬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조그마한 과제도,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과제도 지원해보고, 그리고 큰 금액도 지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일단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협회 그 R&D 지도사님들이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다 신청할 수 있는 과제에는 신청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조언을 하실 거거든요. 컨설팅을 해주실 건데, 기업 대표님들께서도 좀 많은 금액을 받고 싶고, 그래야지 뭔가가 해결될 것 같고, 이래서 조급하게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그 조급한 마음은 버리시고 하나하나 지원 과제, 그 과제 선정이 되면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쌓여서 그 큰 과제에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마다 하나씩 이렇게 거위가 황금알을 낳아주는 걸 차곡차곡 모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씩 주는 걸 차곡차곡 모았다면 30일만 모았어도 30개요. 이렇게 쌓였겠네요. 그것처럼 과제 금액이 작은 것도 하나씩 하다 보면 5천만 원짜리 하나 하고 1억짜리 하나 하고 1억 5천짜리 하나 하고 1억짜리 뭐 또 하나 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황금알이 쌓이는 것만큼 기업도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작은 과제라고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그건 무시하시지 마시고요. 금액이 작은 과제도 소중하게 그리고 정성껏 지원해 보시는 마음,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 달풍당당님 별풍선, 와, 감사합니다. 28개입니다. 하트입니다. 위에 있죠? 네. 그래서 저희 그 협회 R&D 지도사님들, 믿으시고요. 그 R&D 지도사님들이 해드리는 컨설팅대로 이렇게 따라서 동시다발 전략이라던가 첫 달 시집 보내기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욕심 버리시고요. 하나씩 조급한 마음도 버리시고 조금씩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 정실미 카페죠. 네. 여기 들어오셔서도 하나씩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요.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는 거 굉장히 많아요. 기업 운영하시는데 그리고 정책 자금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게 많으니까요. 저는 아직도 다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매번 이렇게 매번 이렇게 올라와요. 매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지나면 내일은 또 몇 개가 우수수하게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날마다 들어오지는 않지만 날마다 들어오셔도 다 소화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그리고 하나씩 여기 카페에 오셔서도요 둘러보시고 도움되는 자료들 많이 받아가세요.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특히 저기 있죠. 릴레이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 무상 방문이에요. 신청해 주시면 저희 R&D 지도사님들이 직접 나가셔서요.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이에요. 무상. 돈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원 사업들도 각각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네,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돌아보시고 클릭도 해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 기업에 딱 맞는 사업인 것 같아 하면 지원해 주시고요.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세상의 법칙. 두 번째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이 스톡홀름 증후군 보면서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저렇게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나를 해치지 않다니 정말 고마워요. 그러죠. 강도인 것 같아요. 강도가 이렇게 저기 하면 정말 밉고 막 욕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막상 이 상태가 되게 되면 그리고 인질이죠. 묶였어요. 팔이 이렇게 묶여있는 거 보니까 인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강도한테 인질로 잡히면 정말 싫고 무섭고 그래서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되면 이런 경우도 있대요. 지나친 공포심으로 인해서 극한 상황을 유발한 상대에게, 그러니까 유발한 대상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질로 삼은 사람한테 오히려 좋은 감정을 갖는 거죠. 긍정적인 감정. 그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거는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 스토리 사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스톡홀름 증후군의 은행 강도인데요. 은행 강도들이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고 인질로 데리고서 벌인 사건이 있었다네요. 1973년 8월 23일 28일까지 그러니까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이네요. 6일간 스톡홀름 노르말름 스토리의 크레디트 방켄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을 했대요. 그런데 이 인질범들이 4명의 직원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는 동안 인질과 인질범들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됐대요. 그러니까 인질들이 인질범들을 굉장히 믿게 된 거예요. 의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질들은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질극이 끝나고 인질범들이 잡혔을 때 인질범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오히려 옹호했다고 해요. 인질범들을. 그래서 이런 사태를 이 상황을 본 스웨덴의 범죄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이 베에로트라는 사람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톡홀름 은행 강도 사건에서 유래된 게 스톡홀름 증후군이죠. 그러니까 스톡홀름 증후군은 나를 학대하는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한테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의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겠죠. 근데 공포심에 억눌린 상태에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가해자에게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게 스톡홀름 증후군인 것 같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의 원인은요. 네. 원인은 먼저 생존의 위협을 감지를 한대요. 생존을 위협을 감지하고 가해자의 친절함을 또 지각해야 되고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 위에 사람들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리고 가해자로부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사실,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지하면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나타나는 조건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죽을 수 있어 라는 생존 위협을 감지를 해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네? 라는 걸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가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둘만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서 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스톡홀름 증후군이 나타날 조건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가해자는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자기가 그 피해자가 친절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인지를 하면 이제 피해자가 유일한 생존 방법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 가해자를.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우호적이어야 내가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가해자의 폭력적인 행동, 그런 것들을 합리화를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스톡홀름 증후군의 원인이, 그래서 스톡홀름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은 오히려 변호하고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스톡홀름 증후군의 사례는요. 첫 번째 그 사례가 데이트 폭력인데요. 데이트 폭력도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이렇게 둘이 있는 거잖아요. 이 둘이 있는 상황에서 폭력을 당하면 스톡홀름 증후군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연인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50%는요. 관계 정리를 못한다고 해요. 폭력이 잦을수록 연인의 애정 표현에서 더 큰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연인이 막 때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잘해주는 상황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력을 당한 50%의 사람들은 그 연인들은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조사 결과 나타난 결과라고 해요. 관계 정리를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가정폭력이에요. 가정폭력. 아이들 학대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좀 안 됐죠. 부모의 학대를 받은 아이는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못한 비이성적인 애착 혹은 동일시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가정폭력에 자꾸 노출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도 우리 아빠가 없으면 안 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를 또는 아빠를 편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까 데이트 폭력도 그렇죠. 저 남자가 나를 때려도 아니면 저 여자가 나를 때려도 남이 때리는 거 같고 뭐라고 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이런 경우 있죠. 되게 황당했던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남녀가 막 싸우는데 여자가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막 이렇게 밀치고 이러니까 지나가던 아저씨들이 그거를 말렸어요. 그러면서 여자를 왜 그렇게 함부로 때리면 되냐고, 아는 사람이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들이 경찰서에 넘긴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폭언을 했어요. 이
XX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아니, 당신들이 뭔데, 우리 남편한테, 욕을 하냐,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거예요. 어, 나를 때리고 막 함부로 하는 남편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스톡홀름 증후군인 것 같아요. 오히려 편드는 거. 아닌가요? 팔은 안으로 굽어서 뭐 그런 건가요? 이 스톡홀름 증후군과 반대 현상인 증후군이 있어요. 리마 증후군인데요. 그러니까 스톡홀름 증후군은 나한테 가해를 가하는 사람, 그 상대에게 애착을 느끼는 현상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면, 리마 증후군은요, 내가 피해를 준 피해자한테 애착 관계를 형성해서 착해지는 거예요. 그게 리마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감화되어서 동일시 또는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유래는 1996년 12월 17일 페루의 리마에 있는 일본 대사관 점거 사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스톡홀름 증후군은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동조하는 현상, 리마 증후군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동화되는 현상.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동조하게 되면 좀 별로 좋지가 않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동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착해질 것 같아요. 피해자한테 동조가 돼서 피해자를 마음이 이해를 하고 피해자를 조금 배려해주는 마음들이 현상들이 행동들이 드러날 테니까 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도 리마야 증후군에 조금 더 가깝게 살아보자고요. 세 번째 챕터입니다. 사회의 관심을. 이번 주는요, 여행 금지 구역에 대해서 해봤어요. 이게 조금 된 기사인데요. 제가 이 기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행 금지를 무시하고, 여행 금지하는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그리고 나라에 민폐를 끼치고, 국민들한테, 비난을 듣고, 원성을 듣고,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2015년에. 여행 금지 구역, 금지 지역, 금지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 가서 2015년에 우리나라는 진짜 완전히 발칵 뒤집혔었죠. 왜? 메르스 사태 때문에요. 메르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전역이 아주 초토화가 됐었던, 그러니까 초토화라기보다는 아주 난리가 났었죠. 학교도 못 가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뭐 직장도 뭐 쉬는 날이 있었고, 학교도 쉬는 날이 있었고, 뭐 빨리 퇴근하고, 이렇게 온 나라를 긴장시켰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여행 금지하는 나라, 금지구역, 이곳을 가서 메르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들어온 케이스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병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얼마 전에도 여행을 금지하는 지역을 무시하고, 갔다가 또 한 번 저기 한 사건이 있었죠. 다른 나라라던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 기사예요. 여행 금지 무시, 구출된 인질의 비난 쏟아져 그랬죠. 한국인을 포함해 총 4명의 무사 귀환했고 교전 중 프랑스 군인 2명 사망 그랬는데요. 이 기사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여행 금지 구역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무장 세력에 납치된 이들이 무사 귀환한 가운데 정부 권고를 어긴 인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랬죠.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부르키나파소 접경지대인 펜드자리 국립공원에서 여행하다 지난 1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에 납치가 되었대요. 프랑스군
특수부대인 위베르 특공대는 9일 밤 무장 세력을 급습해 교전을 벌인 끝에 인질 4명을 구출했지만 군인 2명이 사망을 했네요. 프랑스 전역은 이 군인 2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추모의 물결에 휩싸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소셜 미디어 상에는, 그러니까 SNS 상에는 그 구출된 프랑스인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 등 인질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가 이 사람들이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무시하고 여행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간 거죠. 국가가 금지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군인들이 죽었죠. 이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네, 군인들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 사람이 인질로 잡혔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프랑스 군도 그 프랑스 특수부대를 파견할 때까지도 몰랐대요. 우리나라 사람이랑 미국인이 있다는 거는. 그건 모르고 자기 나라 국민 2명이 그 인질로 잡혔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 구하러 갔다가 우리나라 사람이랑 미국인은 어부지리로 걸려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여행을 나라에서 금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꼭 가야 할까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네. 일단 호기심 그리고 꼭 위험을 무릅쓰고 가고 싶은 마음 일단 가서 네 그거를 충족하고자 가는 거 그래요. 개인의 자유예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개인의 자유 좋아요. 하지만 개인의 자유보다 먼저 앞서는 게 공공의 이익이죠.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의 개인의 자유지. 뭐 나라는 뭐 어쩌든지 말든지 공공이 뭐 많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그렇죠. 나라에서 금지를 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무시하고 갔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결국 이 나라의 그 금지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군인이 2명이나 죽었잖아요. 그죠? 2명이나 죽었어요.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금지하는 나라에 사업차 갔다고 하는데 사업차 갔다가 뭐 저기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자기 목숨보다 사업이 더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자기 그 금지하는 그 나라에 갔다가 들어와서 메르스를 쫙 퍼뜨린 덕분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세금, 국고 낭비 엄청 심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요. 꼭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나라의 민폐,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이런 걸 꼭 끼쳐야 되나요? 한 번쯤 생각해보고 여행을 가고 싶더라도 나라에 피해를 끼치진 않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가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태도 민주시민으로서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 여행을 할 때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도 보이시죠? 남색경보, 황색경보, 적색경보, 흑색경보 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요것들을 보시면 네, 지도상에 나타나 있죠. 가지 말아야 되는 곳. 여행 금지. 여행 금지가 되어 있는 흑색, 리비아, 뭐, 파키스탄, 뭐 등등 있죠. 그리고 또 어디야? 이렇게 쭉 있으니까 지도로 이렇게 아예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안 되는 지역들 보시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나라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여기 있죠. 외교부 사이트 여행 금지 국가. 그래서 외교부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딘지,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여행을 자제해야 될 나라들은 어디가 있는지
네, 철수를 공고하고 있으니까 아예 들어가지도 말아야 할 나라가 어딘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외여행 계획하시기 전에요. 외교부 여행 사이트 한번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하기 전에 체크할 리스트, 체크리스트죠. 이것도 외교부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꼭 챙겨야 될 물건들 빠지지는 않았는지,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고 여행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틀리기 쉬운 맞춤법인데요. 네, 반드시와 이번 주는 반드이입니다. 반드시, 소리 나는 대로 반드시는요, 꼭, 틀림없이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이는, 그러니까는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닌 반듯, COC 들어간 이는요, 반듯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듯하다. 여기에서 반듯, 앞에 접두어만 빼서 그 다음에 접미사 이를 결합해서요, 반듯 이가 결합된 게 반듯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와 반드시 둘 다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소리 나는 대로 반드시는요, 꼭, 틀림없이 라는 뜻이고, 반듯, COC 들어간 이는요, 반듯하게, 물건을 반듯하게 정리한다. 야, 자세가 그게 뭐야? 반듯하게 서봐. 할 때 쓰는 말이 반듯이입니다. 그리고, 야, 약속은 꼭 반드시 지켜야 돼. 너 그 지난번에 그 가져간 약 꼭 반드시 줘야 돼. 이럴 때 반드시입니다. 와, 저 별풍선 많이 받았어요. 별풍당당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하트. 네, 이쁘게 나왔을 것 같아요. 하트 모양이. 이쁘게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이쁘게. 네, 됐죠. 이쁘게. 자, 반드시 여기 보면 만화 잠깐만 보시면요. 여기에 그 책을 반듯하게 꽂아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책을 반드시 꽂아주세요 하면 꼭 꽂아주세요.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고 꼭 꽂아주세요. 이 의미도 있는데요. 얘가 말하는 의미는 반듯하게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해달라고 꽂아달라는 이야기였나 봐요. 그래서 이 반드시는 뭘로? 반듯이, 그러니까 반듯반듯하게 꽂아달라는 거였어요. 정리. 그래서 뭐라고? 네가 왜 책을 정리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있지 뭐예요? 하면서 책을 반드시 꽂아주세요. 책을 반듯하게 꽂아놓으니까 보기 좋죠? 느리야 그릴 땐 반듯이라고 쓰는 거야. 해서 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듯하게, 자세를 반듯하게 해야 할 때도 시옷이, 밑에 시옷이 들어가는 반드시. 그리고 물건 정리를 반듯하게 해, 반드시 해야 돼, 반듯하게 해야 해 할 때도 시옷이 들어가게. 너 숙제 저녁까지 반드시 해야 해 할 때는 꼭 해야 해. 꼭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소리나는 반드시는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입니다. 내일까지는 반드시 숙제를 마쳐야 해. 나는 아침 일찍 반드시 운동을 해. 네, 반드시. 저는 아침에 반드시 운동은 안 합니다.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왔다 갔다. 그래서 맨날 아픈가 봐요. 자, 옷을 반드시 개어 서랍에 넣어주렴. 네, 반듯하게 개서 넣어야죠. 안 그러면 보기도 싫고, 그리고 옷을 찾을 때도 헤맵니다. 잠을 잘 때는 반드시 누워서 자야 해. 네, 반드시 누워서 자야 돼요. 반듯하게. 그렇지 않으면 허리에 통증도 생기고요. 자세가 나빠져요. 그러면 몸이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자세는 반드시 잠잘 때. 네, 다섯 번째, 조금 더 현명하게 한 계단 올라서기입니다. 19번째 이야기, 성장입니다. 성장.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협회장님이 이렇게 올려놓은 거기에 있는 걸 제가 항상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예뻤어요, 이 그림이. 네, 그 마음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가는 새싹. 너무 훈훈하지 않나요? 너무 훈훈했어요. 이 그림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자, 살아 숨쉬는 것들은 다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철이 듭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죠. 우리들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죠. 인간이 제일 느린 것 같아요. 성장까지. 그렇다고 해서 다 성장했다고 철이 드는 건 또 아니죠. 철이 드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철이 든다는 거. 성장한다고 그렇죠. 정신적으로 성장하면 철이 드는데요.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철이 못 들어요. 그래서 철든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존경을 하죠. 존경을. 네, 살아 숨쉬는 것들은 다 성장하고요. 성장하면 철이 듭니다. 정신적으로 철이 들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해요. 철든다의 다른 말은 부담을 느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네, 철든다. 철이 들면 주변에 하나하나가 다 어려워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인생을 알아가는 거죠. 네, 철들면서 부담을 느낄 줄 압니다. 조직도 그러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출당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직책에 맞는 부담을 기꺼이 느껴야 하는 것이고 이 부담을 기꺼이 즐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 부담을 기꺼이 즐길 줄 알아야 많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거는 네, 직책에 맞는 부담을 당연히 가져야죠. 직책에 맞는 부담이 없으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행동하는 거나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거는 직책에 맞는 부담을 기꺼이 느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꺼이 즐길 줄 그 부담을 기꺼이 즐길 줄 아는 사람 네 멋있네요. 부담까지도 즐길 수 있는 사람 네 멋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같이 여러분들도 저도 그 부담까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보기로 해요. 자, 요번에 코테라 소식입니다. 2주의 코테라 소식은요. 먼저 2019년도 2차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해외 수요처 2차 자유응모과제 접수 공고가 났다고 하네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실미 카페 네, 정실미 치시고요. 네이버에 정실미 아니면 다음에 그 정실미 이렇게 치시고 저희 카페 들어오시면요. 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해외 수요처 2차 자유응모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싶으시면 저희 협회에 연락하세요. 그러면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주 저희 코테라 요번 달이에요. 요번 달 제가 지난주 아파서 빠지는 바람에 한 주 늦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6월달 코테라 저희 평생교육원 특별 세미나 일정입니다. 이미 지나간 건 빼고요. 네. 그 11일 내일이네요. 내일은 박태주 수석 전문위원님의 크라우드 펀딩과 R&D가 있고요. 그 후로도 좋은 게 많이 있네요. 스마트팜 자금 조달의 모든 것. 네.
이것도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전문 회원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협회 정회원 이상은 무료 참석이고요. 일반 회원도 그 세무내당 5만 원이면 충분히 들으실 수 있고요.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보시면 좋아요. 좋은 내용 많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싶은 거 있으시면 온라인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시기가 좀 번거롭다 하시면 온라인 수강 신청하셔가지고요. 집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신청해서 많이 많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맨날 잊어버려요. 들어야지, 이걸 수강 신청해야지, 들어야지 해놓고서 보면 후딱, 홀라당 그 4시가 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람을 설정을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또 알람 해놓으면 그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하려고 노력 많이 할게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정실미 카페. 제가 또 한 번 보여드리는 게, 아까 그 뭐였죠? 2차 구매조건부 사업, 그 해외 수요처, 2차 자유응모, 그거 여기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그 읽어보실 수 있고요.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협회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도움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미 카페 잊어버리시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정책 자금에 대한 거는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이 끝났네요. 아직 제가 몸이 다 낫지가 않았어요. 지금 얼굴도 통통 부어서 호박 같고요. 손도 통통 부어가지고 제 손이 아닌 것 같아요. 몸이 좀 부실한 데다가, 네, 지난주 한 주 쉬었더니 조금 버버벅거리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요번 주 한 주 잘 보내세요. 그,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네, 그러니까 오락가락 한다기보다 일교차가 커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도 건강관리 잘해서 다음 주에는 이 호박 같은 얼굴이 아니라 조금 날씬해 보이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